매주 금요일에 특별한 만남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기후변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환경 문제 다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김혜정 지속가능연구센터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너무 길어요. 네, 좀 잘라주세요. 이름 바꾸려고 그래요.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어렵습니다. 저희 막 시작도 안 했는데 와 벌써 멤버십 후원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철성님 감사합니다. 네, 자 새로운 진보 그렇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사회민주당 창준희 위원장님 패널로 모셔주십시오. 네, 제가 섭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재 편의점 친구들 안녕하세요. 추위는 각자 도생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서울에 눈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약간. 혹시 눈발 겪으신 분 계시면 여기 댓글창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와 편의점 시작했다. 맞습니다. 정민재님께서 김혜정 대표님 예쁜 옷 입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옷 어디서 하셨어요? 최성화님이 김혜경 아닙니다. 김혜정님입니다. 네, 김혜정 대표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한 주가 너무 금방 가시죠? 네. 그러니까 시간도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30분으로 정치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여러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후 에너지 분야 관련된 건데요. 지금 국회가 이번 주까지는 아마 감액 심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증액 관련된 논의를 할 걸로 보이는데 카르텔 강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그중에서 R&D 예산을 싹둑 잘랐습니다. 여기에 이권 카르텔의 환경 분야도 포함됩니까? 기후 온실가스 감축 예산,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니까 그걸 이권으로 간주한다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원자력 관련한 예산은 대폭 확대하고 원자력 예산은 대폭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이런 얘기는 대폭 삭감했어요. 아니 근데 아리백 같은 거는 국제 표준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안 맞추면 여기 맞춰서 재생에너지 같은 거 맞춰서 생산하지 않으면 이거 어디 팔을 데도 없다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큰일이네. 아니 하는 정책이 다 세계적인 흐름하고 역행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데 진짜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는지. 전반적으로 그러면 8개 기술 분야 전문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인데 얼마나 어떻게 지금 삭감을 한 건가요? 아니 우리가 이제 과기부가 하는 국가 주요 연구개발 R&D 16.6% 삭감된 건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예산 편성은 원래 한 1월부터 각 분야 기술 연구 자문회의를 거쳐서 한 단계별로 6개월에 걸쳐 가지고 과기부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6월 말쯤에 국가 주요 연구개발 R&D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 보도된 대로 지난 6월 28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통령에게 과기부 장관이 보고했더니 불령을 내리면서 이거 국정 기조를 잘못 파악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과 2달 만에 예산이 5조 2천억 원이 날아가고 16.6%가 삭감됐죠.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 대통령이 이게 미래산업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트렌드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좋아해 맞이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여기에 맞추려면 기후 대응 그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예산은 이렇게 다 깎아버리고 이러면 도대체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공무원들이 일을 참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제 앞서 저희가 종이컵 이거 다뤄 주셨었잖아요. 그것도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정부 정책이 이렇게 순식간에 확 바뀌면 도대체 어디다 맞춰서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일을 하라는 거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그렇죠? 그리고 카르텔만 더 키우는 예산 편성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금 6월 28일에 대통령이 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말을 포함해서 4일 만에 네. 20% 삭감안을 내라고 정부가 그냥 다 하달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공공기관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6개월이지 1년 이 12월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네. 각 공공기관들은 거의 1년 동안 준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이걸 갑자기 2달 만에 네. 무조건 그냥 다 20% 삭감해서 올려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정부가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네. 무조건 삭감하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과학기술계 안에서도 네. 결국 그러면 이건 캐럿텔만 살아남는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대표적으로 네. 그 이제 뭐 이번에 국감이나 또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네. 사실 한국사에서 대표적인 이건 카리텔이 원자력계입니다. 그건 뭐 거의 아마 국민들도 다 인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정책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전은 확대하고 네. 재생에너지는 축소하고 화력 발전은 유지한다. 이게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의 공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올해 1월에도 이미 이제 현 정부에서 그 전력수급 기본 계획일 때, 네. 뭐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온실가스 2030 온실가스 감축계획,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원전 비중을 23.9%로 했단 말이에요. 예, 예. 2030년이 되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약 24%가 유지되는 건데 예. 그거를 32.4%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21.6%로 축소를 했어요. 현 정부에서. 네. 그런데 이걸로도 또 부족해 가지고 지금 다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이건 10차고 11차를. 네. 그래서 새로운 원전을 도입하기 위한 또 져요 원전? 예, 또 도입하기 위한 네.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나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네. 원전 확대는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확정해 놓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이런 네.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R&D에도 원자력 지원 예산을 네. 확대하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뭐 대통령이 그렇게도 언급했어요. 원자력 발전이 미래 성장 동력이다. 네. 그래서 뭐 인공지능 디지털이나 바이오 우주 분야와 함께 이거는 R&D를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서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이제 산업부 국감에서 공개한 네. 자료를 봤더니 R&D 분야 예산 중에서 네. 원전에 들어갈 내년 연구비는 26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기후 R&D 예산까지 포함하면 삭감액이 무려 1,138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1,000억 원이 삭감된 거예요? 네. 1,000억 원 이상이. 그럼 기후 대응 못 하겠다. 아니 예산이 이렇게 깎이면 뭘 어떻게 네.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원전 지원 예산이 사실 가계부에도 있고 뭐 산업부에도 있는데 네. 원자력 생태 금융 지원 사회라고 이걸 또 만들어 가지고 네. 무려 1,332억 원 이 정도로 해서 2020년 대비 한 15배 가까이 뭐 그 김성환 의원실에서 계산한 걸 보면 1,400%를 늘린 거네요. 예, 늘린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원전 정부네요. 예, 원전 정부입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예.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네. 재생에너지 비중을 61%로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도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꼴찌예요. 어머나, 창피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확대를 못한 망정 더 예산도 깎고 더 숨통을 조이고 그 목표도 더 낮추고 예,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완전히 세계적인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거의 사실상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예산을 578억이나 쓰고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네. 예?
그렇게 하면서 국제사회에 가면 국제적 감각을 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느낀 것을 국내 정치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기후변화에 우리도 대응해야겠다. 아니 세계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대통령도 좀 그렇게 나서야 되는데 이거는 와서는 완전히 국내 정치는 딴판으로 하고 있으니 네.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정민재님께서 와, 글 소개되었다 하셨어요. 편의점 편사? 예, 편의점 제작진 여러분도 응원합니다. 여기 포항 분인가 봐요. 여기 포항에는 바람이 가득한데요. 거기 서울에는 눈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참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후 대응이 은근하게 심각한 이야기인데 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장님 그리고 김혜정 대표님 응원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요 하셨습니다. 마음 하나님이 산자부에 있는 김용민 의원, 산자위. 예. 산자위에 있는 김용민 의원 얘기가 이 정부가 우리는 CF100 무탄소 에너지를 하겠다 했답니다. 아리백도 안 하면서요.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저희 그 편의점 이 왕단골 그 점주님들 저희 점주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정말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네. 이런 지혜로운 댓글을 그리고 그 어느 유튜브보다 청정하다. 예, 욕 댓글이 거의 없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참 착한 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얘기 좀 마저 가보겠습니다. 그 원전 기업. 사실 네. 대한민국에 사실은 카르텔 많습니다. 심각해요. 대표적인 카르텔이 검찰이죠. 예? 그 자기네들은 수사도 안 하잖아요. 네. 문제 있어도 그냥 덮잖아요. 네. 예. 그리고 잘못 있어도 처벌도 없잖아요. 징계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대표적인 거 기재부. 그래서 네. 우리가 뭐 모피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원전 마피아 문제도 사실은 오래된 카르텔이죠. 이게 전형적인 카르텔이다. 네. 이런 지적을 김성환 의원이 했나 보죠? 예, 김성환 의원이 그래도 국회에서 네. 원자력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하고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모두 다 기억하는데 작년 6월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창원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를 방문해서 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주의는 버려라.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맞아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 생태계에 대폭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진짜 했어요.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중기부가 이 원전 관련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를 그 대통령 발언위원회 발언 이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올해 그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R&D 지원 사업을 했는데 네. 지금 그 김성환 의원실이 분석한 걸로 보면 이 R&D 지원 사업에 6,75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하는데 네. 이게 다 연구 예산, 연구개발 예산 다른 거는 또 삭감을 하면서 이 분야는 특정해서 또 확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제 안전이나 뭐 원전 안전성 개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김성환 의원실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중기부가 원전 R&D 지원 사업을 작년과 올해 지원받은 사업이 78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40개 기업이 이미 산업부와 과기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중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네.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산업부와 과기부는 이미 원전 산업을 지원하거든요. R&D도 네네. 지원하고 산업도 지원하는데 또 중기부가 보태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 네. 있으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카르텔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한 거죠. 그렇군요. 국회 예산처가 그 상임위별로 예산 쭉 분석을 네. 해봤더니 예. 원전 관련 R&D 예산은 또 오히려 증액이 됐다면서요? 네. 이거 제가 상임위 예산안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봤어요. 네. 뭐 환경부 뭐 그다음에 산업이 가방이 이렇게 봤는데 예. 그 뭐 핵심적인 거 하나를 꽂으면 가기부의 그 원자력 R&D 예산 네. 아까 우리가 5조 2천억 원 날라가고 뭐 16.6%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네.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거 기술개발 사업 예산으로
작년도 예산은 31억 1천만 원이었는데 네. 내년도는 273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나가지고 무려 780.1%가 증가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아니 이거는 이제 이 정부가 완전히. 완전 몰빵 이거 죄송합니다. 완전 올인하는 유튜브예요. 괜찮아요. 예, 완전 올인 정책 이런 거를 네. 하는 거고요. 사실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소형 그 SMR 소형 원자로가 마치 우리나라에서 꿈의 원자로처럼 얘기하는데 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안전성도 검증된 바 없고 어머. 대형 원전에 비해서 더 비쌉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핵폐기물이 5배나 더 많이 나와요. 에이. 그러니까 지금 원전이 1,400메가와트거든요. 예. 근데 이 소형 원자로는 5배가 더 나온다고요? 예, 300메가와트 이하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규모의 경제, 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를 계속 확대해 왔는데 우리도 고리 1호기는 580메가와트에서 예. 지금 1,400메가와트로 확대됐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다시 소형으로 가는데 예. 경제성은 더 비쌉니다. 그건 원자력계도 인정을 해요. 어. 근데 이런 데다 지금 이제 완전히 올인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산업부도 예. 가기부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업부도 이 SMR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예산에 23년도에 38억 7천이었는데 지금 332억 8천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760% 증가를 시켰어요. 이거 왠지 이 국민 세금 가지고 네.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그 좀 약간 사기당하는 느낌? 어느 특정 업체나 이런 네. 데가 대놓고 273억이나 되면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때로 좀 할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중기부 이런 데서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네. 나눠 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상당 부분 눈먼 돈 나눠 먹는 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이렇게 지금 뭐 소형 원자로 개발에는 예산을 막 760% 780% 증가를 그러니까요. 하면서 오히려 뭐 원자력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은 35.1% 삭감하고 네. 원전 안전 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은 이거 다 전년 대비죠. 네. 94% 삭감한다는 식으로 해서 알고 보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이 안전에 대한 지원이 그렇습니다. 돼야 되는데 그런 네. 비용은 삭감하고 네. 안전성도 확보 안 됐고 경제성도 없고 핵폐기물은 더 많이 발생하는 소형 원자로에는 예산을 이렇게 거의 진짜 완전히 네. 그 밀어주는 이런 것은 국민들이 정말 저는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기자들이 좀 취재해서 내막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너무 수상하거든요. 작년도 예산이 31억 1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예산이 273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기부. 예. 근데 또 이거를 산업부는 또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 780.1%나 증가되는데 이거 왠지 좀 이렇게 예, 한 대 얻어맞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게 국민들 소중한 세금입니다. 이거 가지고 특정 세력에게 뭐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고 여기에 뭔가 뭐가 개입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초반에 공론화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네. 사실 보수 언론은 이기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예, 발전이 가능할지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 세대의 어떤 책임과 책무이기도 한데 네.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걱정입니다. 지금 보면 뭐 원자력 최대 강국 뭐 이런 걸 내세우고 있기도 하고요. 그 정부 바뀌니까 언론도 지금 혼돈의 KBS 저 방금 갔다 왔지만 혼돈의 도가니고 네. 이 원전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다른 건 몰라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최소한의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정부가 바뀌면서 에너지 정책이 막 180도씩 바뀌니까 네. 이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국민들도. 왜냐하면 에너지 정책
이 사실은 뭐 100년 대계라고도 얘기하고 네.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과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문제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에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게 환경 문제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인데 네.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에너지 정책을 이념적으로 몰고 가면서 사실 이게 경제 이슈고 네. 그렇죠. 경제 이슈예요. 맞습니다. 예. 경제 이슈인데 이걸 자꾸 이념적으로 몰고 가서 사실 산업계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쪽도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기업의 아리백 이거는 예. 글로벌 기업이 가고 있는 세계적인 그냥 표준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아리백에 가입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한국무역협회 여기에서 이제 조사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아리백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 이런 걸 네, 네. 했는데도 거기서도 지금 이제 기업들 해외 고객사로부터 네. 재생에너지 사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는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대응체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아리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뭐 애플이나 이런 그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사태가 발생해서 네. 국내 기업에 그런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제도 법안을 지난 10월에 통과를 시켰어요. 발효는 원래 5월에 됐고.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예.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를 이제 앞으로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나 금융권이 이런 거에 촉각을 곤두세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이게 다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품목이잖아요. 네. 이 6개 품목에는 유럽 외의 국가에서 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 유럽으로 들어오면.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발효가 이제 시행을 하니까 예. 2015년 12월까지는 예. 이 제품 2025년. 그렇죠. 25년 12월까지는 예. 탄소 함유량에 대해서 예.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요. 그리고 2026년 1월부터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네. 우리 해당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유럽으로 가는 물건들 많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철강 같은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은 예. 지난 3년 동안 한국이 유럽연합에 수출한 철강 제품 평균 수출액이 27억 6,300만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3조 6,700억 원? 예. 총 수출액의 10.2%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런데 기후 대응 기금을 철강 산업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그 기금도 줄었어요. 큰일이네 이거 정말 이건 진짜 그 돈이 문제네요. 여기 뭐 종사자들이 있죠, 기업들이 있죠. 뭐 이런 거 어쨌든 탄소세를 얼마나 매길지는 모르겠지만 이 탄소 국경세가 또 높아지면 이것도 내느라고 또 다른 문제들이 일파만파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념 이슈가 아니라 경제 이슈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기업이에요. 기업하고 금융권. 근데 진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 뭐 이념을 강조하고 뭐 외교에 있어서 일본하고만 막 하려고 하고 미국하고 미국 일극주의 막 하고 있잖아요. 재벌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저희 세계 최대 시장 전 세계에서 부자들은 다 저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진출해서 장사를 하려고 줄을 서서 시진핑을 만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1분 만났잖아요. 딱 1분 만나고 지금 뭐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사가 될지는 미정인 상태인데 그동안 중국한테 해놓은 말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환경도 문제요, 외교도 문제요, 도처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감사원 요새 많이 등장합니다. 네. 아니 2015년에 파리협정 이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금
150개 국가 이상이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원전 비중과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알면서도 수립했으니까 문제가 있다. 네. 시정 공고 조치를 한 거예요. 아니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한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은 결국 현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도록 혼선을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게 정말 이게 어처구니 없다고밖에. KBS 사장님도 막 네. 사과했잖아요. 네. 도대체 이거를 아니 그동안 신뢰도 계속 1위였어요. KBS가 네, 네.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 언론재단이 하는 공식적인 조사입니다. 근데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막 주장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의 방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오로지 윤심. 네. 예, 그 윤심 호소인들이 도처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정부 정책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온실가스 감축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분석을 보면 네. 이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024년 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안이 지난해 대비 1조 52억 원 감소를 해서 깎았어요? 네, 8.5%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네. 또 관련된 예산은 깎아요. 네, 그 1조 원 이상 이게 감소했습니다. 무슨 이모티콘도 아니고 말이죠. 네. 언행 불일치 이모티콘인가요? 계속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고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난 정부 정책을 야.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죠. 참 답답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 기금에서 연구개발 예산은 또 왜 깎은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한 2.4조 원 규모로 운영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이서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기후 대응 연구개발 R&D가 네. 30.5% 삭감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 기후 대응 기금 총액 2조 4,158억 원에서 네. 그 대형 기금 자체가 3% 정도 줄어들는데 네. 이 연구개발 R&D는 이 감액분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삭감이 됐다. 이런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말과 실제 예산 적용에 다르고 특히 이제 이 R&D 삭감되는 예산 중에는 아까 얘기한 철강 분야 네. 탄소 중립 관련 R&D 예산이 26%나 삭감이 됐어요. 이 유럽연합 탄소 국경세에 대응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26%나 삭감된. 아니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몇 년 안 남았잖아요. 2025년이면. 예. 지방자치. 내후년이에요. 그러니까요. 닥쳤어요. 지금 닥친 문제를 지금 이 예산에 올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내년도부터 준비해서 후년도에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으면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아리백 2030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 조정 예산은 또 아예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상기후 분야 R&D 예산 또 왜 깎았어요? 시간이 없지만 이것만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원실이 기상청 예산안을 분석했더니 지금 사실 기상기후 이거 뭐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막 더워야 되는데 기상청 R&D 예산안이 올해 대비 19.4%가 줄어들었고요. 뭐 기상연구, 기상관청 위성개발, 항공기상 기술개발, 태풍 예보 뭐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예산 15개 항목이 다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해양 생태계 보호 관련된 예산도 삭감됐다고 하고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국회가 예산 복구시켜라 이런 기자회견도 했다는 건데요. 어디로 가는 정부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의 수준이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꿈꾸는 소녀님께서 남양주에 사는데 눈이 막 올 것 같아요 하셨어요. 남양주 혹시 출발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눈 대비 하셔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한수원 네. 고질적인 문제 이것도 좀 궁금하다고 하셔서 다음에 좀 이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금을 눈먼 돈으로만 생각하는 이 정부에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하고 소소하게 님께서는 기자들 취재하고 싶어도 검찰 독재 무서워서 못하지요. 꼭 그런 기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쇠고랑 차려고 언론들이 말을 하겠어요? 편의점은 합니다. 예, 저희가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려고 편의점 개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재 편의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한 저희가 뭐 취재해놓고 기사 안 쓰거나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이런 말씀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송아님께서 들어볼수록 너무 모르고 있었고 정답 모르는 정부가 답답합니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오 역시 편의점. 네 편의점은 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